출산을 한 산모라면 누구나 모유수유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 말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산모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이미 육아를 끝낸 선배들을 통해서 아니면 서적을 통해서 모유수유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접하셨고, 그 방법을 실제적으로 나한테 적용을 해봤을 때 원하는 만큼의 만족도를 얻을 수 없었고, 일부 좀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얻었다 해도 육아라는 어려움이 많은 것들을 생각한다면 거기에만 매달릴 수 없는 여러 가지의 불편한 사유 때문에 단유를 결심하셨거나 단유를 언제쯤 할까라고 고민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리라고 보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모유수유를 원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신다면 모유수유에 성공하실 수 있는 길로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릴 키워드는 물풍선입니다. 물풍선이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물풍선과 여러분의 모유수유 성공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냐면요, 물풍선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풍선에다 물을 넣었을 때의 느낌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풍선에다 물을 넣어서 내가 손으로 만졌을 때의 느낌을 상상해 보시면 되는데요, 가슴을 물풍선처럼 만들면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했던 모유수유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라는 이론입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풍선이에요. 안에다가 제가 물을 넣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형을 만드는 건데요, 여러분의 가슴 상태가 이렇게 물풍선 느낌이 된다면 수유할 때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은 현재 어떤 상태로 모유수유를 진행을 하시냐면요, 이런 상태로 모유수유를 진행을 하십니다. 느껴지시나요? 딱딱하죠? 이렇게 딱딱합니다.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이 수유를 하실 때 간혹의 분들은 젖은 그냥 먹이면 되고 젖 먹이는데 힘든 거 몰랐어 라고 말씀하시는 70대에 가까운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50대 중반 이후 60대, 70대 거의 수준에서도 모유를 먹일까 분유를 먹일까를 고민을 했대거나 병원에서 출산을 했대거나 라는 분들은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시는 모유수유에서 불편함을 다 똑같이 겪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대 산모들이 출산하는 문화가 모유수유를 어렵게 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출산과 동시에 우리 아이에게 엄마의 젖을 물리게 되면, 그리고 아이가 젖을 찾을 때마다 물리게 되면 지금과 같이 모유수유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출산을 하거나 조리원에 들어가서 쉬는 동안에 아이가 젖을 찾을 때마다 젖을 줄 수 없는 상황, 아니면 아이가 젖과 분유를 병행하게 되었을 때 엄마 가슴 속에 유선이 막혀진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의 모유수유를 어렵게 하고 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이를 갓 출산한 산모님들의 가슴속 조직 상태는 어떠냐면요, 젖을 생산하는 유엽이나 유관이나 배유구가 전혀 오염되거나 정체되고 막히지 않은 이러한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병원에서 출산을 하면서 아이에게 바로 젖병에 분유를 담아서 먹이게 되는 거죠. 젖병의 특징은 거꾸로 들었을 때 한 방울씩 똑똑똑똑 떨어지고, 아기는 빠는 기능 없이 삼키는 기능만 가지고 얼마든지 분유를 수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틀에서 3일 정도 지나간 후에 엄마의 젖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모유를 먹이고자 하는 엄마들은 이때 아이한테 젖을 물리게 되는데, 보통 이틀에서 3일 정도 삼키기만 한 아이들이 잘 빨 수 없는 상태가 되죠. 더더군다나 우리 초유는 걸쭉하고 기름기가 많으면서 수분이 없는 상태여서 강한 수확전 기능이 없을 때 잘 나오지를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젖이 돌기 시작하는 초반에 전몸살을 많이 앓게 되거나 가벼운 우려로 힘들어하는 산모님들이 상당히 많으신 거예요. 그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배우거나 가슴 초입을 좀 마사지하고 기저부를 떼어주는 등의 여러 가지 마사지를 통해서, 가슴 케어를 통해서 그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고 지나가기는 하는데요. 이게 말끔하게 제거될 수 있을 정도의 아이가 빠른 힘을 갖지도 못하고 이미 초기에 유관이 막히고 배우구가 막힌 상태여서 그 상황이 일주일, 2주일, 한 달 진행되면서 가슴은 불편한 상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엄마가 수유하기가 불편하고 아이는 전량이 적어서 불편한 어떤 그런 사태가 초래가 되는데요. 초반의 가슴 상태가 이러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면 파란색 부분은 막히지 않은 상태를 제가 표현을 해 놓은 건데요. 출산과 더불어서 분유를 먹으면서 초유 때 강렬하게 빠는 기능을 하지 못해서 초유가 가슴을 막고 불편하게 된 상태는 이러한 상태의 가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젖을 생산하는 유엽도 막혔고요, 유관도 막혀 있고요, 배유구까지 다 막혀져 있는 상태죠. 그러면 막히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말랑말랑한 느낌이에요. 이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막힌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면요, 만졌을 때 이러한 느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으나 모든 분들이 이러한 상태에서 아이한테 수유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이 상태와 이 상태인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모유수유를 불편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가슴을 이렇게 물풍선 상태로 만들어서 모유수유를 하는 방법이에요. 초유 때 유관이 막힌 상태를 그대로 방치를 하거나 완벽하게 해결을 하지 못했을 때 단유를 할 때까지 가슴 상태에 아픔, 불편함, 기타 등등의 여러분들이 모유수유 중에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태를 계속 지속적으로 안고 가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유할 때 그 찌꺼기를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 둘째나 셋째 출산에도 역시 모유수유가 번거롭고 불편하게 되고요. 나중에 엄마의 가슴 건강에도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관리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모유수유 과정이 쉽거나 어렵거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기억하실 수 있으면 쉽고 건강한 모유수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가슴을 물풍선으로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상태, 유두 부분에 배유구가 다 막혀 있어요. 그 다음에 유륜 밑에 유선들이 모두 다 막혀 있어요. 그 다음에 젖을 생산하는 유엽부터 유관까지 가는 모든 선들이 다 막혀져 있어요. 이거를 어차피 나올 수 있는 구멍은 배유구밖에는 없어요. 배유구부터 단계적으로 차례로 풀어서 유선 하나하나에 걸려있는 찌꺼기, 모유 플라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살살살살살살 달래면서 모두 다 밖으로 사출, 꺼내는 방법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손으로 만지면 유선이 다 만져집니다. 그래서 가볍게 만져서 사출시키고, 가볍게 만져서 풀어서 사출시키고, 가볍게 만져서 풀어서 사출시키면 보통 시간은 좀 장시간이 걸려요. 하루에 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될 텐데요. 그 정도면은 그날에 뽑아낼 수 있는 모든 모유 프라그를 다 꺼낼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하루 이틀 2, 3일 지나면 또다시 단단하게 굳어있던 프라그가 또 빼기 좋은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면 또 다시 하나씩 유선을 잡고 달래면서 또 꺼내줘요. 2, 3일 후에 다시 한번 또 꺼내줘요. 그러면 이 막힘의 정도가 어느 만큼이냐에 따라서 횟수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다 이렇게 막힌 상태에서 배유구나 유관이 완전히 깨끗해진
이러한 상태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상태로 만들어졌을 때 우리의 모유 수유는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모유 수유할 때 어려운 부분들 여러분들 많이 있잖아요. 유두가 너무너무 아파요. 젖이 잘 안 나와요. 아기가 유두를 물면 쓰라려서 물릴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열이 나요. 젖이 차오르면 견딜 수가 없어요. 엎드려서 자는 건 물론이고 옆으로도 누울 수가 없어요. 밤에 아기가 롱텀으로 잠을 자는데도 나는 일어나서 유축을 해야 돼요. 언제 수유를 끊을지 고민이에요.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로 모유수유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데요.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모유수유를 하면서 이제까지 느껴왔던 모든 불편함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힌 유관을 다 뚫어내면 이렇게 물풍선 상태일 때의 유관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아프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상태에서는 만져도 아프지 않고요. 아기가 밤새 7시간, 8시간 젖을 먹지 않아도 아프지 않아요. 아기 모유수유 직전에 아프냐고요? 아니요. 젖이 꽉 찬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아프지는 않아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이거는 해보신 분들만 아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처음에 우리 산모님들을 만났을 때 가슴이 얼마나 뭉쳤는데 한번 만져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산모님의 가슴 상태를 이렇게 만지면 아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하라는 거는 뭐냐면 이 안에 뭉쳐있을 때는 모두가 아프다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물풍선 유선 케어를 받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받을 때는 너무너무 아팠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시원하고 그 이후로 1년 동안 젖을 먹였는데 단 한 번도 막히거나 아프거나 불편한 적이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받을 때 아팠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받을 때 왜 아팠을까요? 제가 아프게 해서 아픈 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원래 아픈 데니까. 원래 아픈 데이기 때문에 만지는 순간 아프죠. 이 부분에 상처가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아플 줄 모르죠. 아픈 데를 손으로 만졌어요. 아프죠. 안 아픈 데는 손으로 아무리 세게 만져도 안 아프죠. 이런 원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출산한 산모님이라면 누구나 다 모유수유를 할 수 있습니다. 모유수유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가슴 상태를 물풍선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풍선 유선 케어라고 하는데요. 제 채널에 다른 영상들을 보시게 되면 이미 경험하신 다른 산모님들의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습니다.